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안 빠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만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요, 이 조정받을 때 있잖아요,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 놔주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정을 피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정 후에 상승하는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놔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놔주는 연습, 조정할 때. 근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이어나갈 때요, 이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포트폴리오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조정할 때부터 싹수가 있어요. 종목들이 조정할 때부터 안 빠지고 버티고 오히려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돌파 나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기업 분석을 통해서 미리 체크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만 보시는 분들보다도 이 거래소에서 그래도 대형주를 나는 좋아한다 그러시면은 코스피 200개 종목군들 중에서, 코스피 200 중에서요, 50위권 언저리는 종목군들, 100위권 언저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코로나 투매 이후에 1,400대에서 3,300까지 가는 와중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치 실적 가치 평가를 해보면요, 배당 유무를 판단해보면 꾸준하게 자기 밥그릇은 잘 지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심지어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야. 언제나 늘 한국 시장은 디스카운트, 저평가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고요, 시장 악재에서. 그러니까 지금 52주 신고가 이후에 52주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저점을 깨고 있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 반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찾기가. 왜냐면 내 본성을, 내 이성을 또 거슬러야 되거든. 주가 빠지는데 누가 분석하고 싶겠어요. 올라가는 것만 보고 싶지.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프로들은 고수들은 이걸 본다고요. 이해되시면 9번. 여러분 지금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야, 지나간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아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역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다 제거하고 보는데 한번 넣어서 볼게요. 이번에 코로나 투매 이후에 1,400포인트대까지 밀렸을 때 기아자동차도 보면요, 저점을 많이 깼습니다. 심각하게 깼어요. 역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역별에서. 그러니까 우량주는요, 주도주는요, 역별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성, SDI랑 LG화학도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LG화학 하나 볼까요? LG화학도 코로나 투매 때요, 다 보면은 그 이전부터 역별 출발이었어요. 저점 높여가고. 그러니까 지금 3년에서 5년 동안 저점을 깨고 있지만, 저점을 위협받고 있지만,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군을 찾아야 돼요. 역별 출발, 정별 마무리. 마지막 1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역별에서 실적을 보면, 가시평가를 보면 긴가민가하다고요. 그나마 우량주는, 대형주는 좀 나아요. 근데 중소형주는 역별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점을 위협받고 저점이 깨고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역별 출발, 중소형주가 추세가 안 나온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쉬운 게,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 내에서 50위권 내지 100위권에 멈들고 있는 종목군들 보시라고. 얘들은 그나마 실적이 괜찮아요. 그나마 가치평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투자부터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카카오죠, 네이버죠. 이런 카카오, 네이버도요, 코로나 투매 이전부터 보면은 역별 출발이에요. 정확한 저점은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점은 높여나가요. 자, 2014년 15년도에도 북한 도발 있었죠. 16년 17년도에도 핵실험 있었고 무력 도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우리 시장도 크게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9년도에도 싱가포르 회담 부산, 그 다음 이제 반도 슈퍼사이클이 꺾이면서 미중무역 전쟁, 일본의 무역 보복 등 각종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저점을 위협받고 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간다. 그 결과 카카오가 역별 출발, 정별이에요. 그리고 정별로 마무리, 분양 분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항상 역사 속에서 그동안 역별에서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정별로 마무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때, MACD 에너지가 폭발할 때에는 톡가 된다는 거. 게다가 산사태형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가 한 번에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물타기가 아니라 최소한 관망하면서 언제 저점을 잡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2011년도 이후에 역별 출발한 대형주, 우량주,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만 얘기했는데,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2000년도 초중반 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무섭네. 이것도 얘기하면 지나간 사태 가지고만 얘기한다고. 아니,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지. 맨날 그럼 고가놀이 하는 거 다 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난 거 봤습니까? 자, 보세요. OCI도 태양광으로 잘 나갈 때, 성장주로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외환위기 때 역별 출발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 투자 많이 했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 소수예요. 여러분,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투자해가지고 대박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뭘 샀냐가 중요한데, 뭘 샀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는 운치기삼이야.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살아남은 기업이 극소수이니까. 자, 여기도 보면 역별 출발입니다. 정별 구간에서도, 매주 구간에서도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별에서 마무리. 그 다음에 또 OCI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 하나 볼까요? 여러분, 포스코도 보면 역별 출발이에요. 그리고 정별로 마무리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위기 때 다 역별 출발했다고. 저점을 높여갔다고요. 당시에 근데 저점을 이어받고 저점을 깨요. 근데 이 당시에도 우량주들은,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의 실적은 가치평가는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는 90년대도 다 똑같아요. 지금 잘 나가는 주도주 보지 마시고, 지금 못 나가고 있는, 하지만 기업 분석과 가치평가는, 성장성은, 자기 밥그릇은 잘 지키고 있는데 시장 악재, 저점을 높여나가고 저점을 유지하고 저점을 단기간에 깨더라도 다시 원래 추세를 복귀하려고 하는 강한 종목군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늘 전 종목 차트를 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또 지나간 차트 가지고 설명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은 평생 돈 못 벌어요. 장담할게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과거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배우는 게 없거든. 이미 대박난 종목 가지고 이미 실적 다 나온 거 가지고 이미 가치평가가 주가에 다 반영된 거 가지고 먼 미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요. 지난 역사 속에서요. 이미 반영된 주가가요. 더 대박난 경우는 없었어요. 하나 있다. 삼성전자. 언제나 늘 고가놀이에서 매수해도요. 이미 실적이 대박난 자리에서 매수해도요. 대박났어요. 언제나 고가놀이에서 또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조정 구간이 삼성전자도 한번 잘못 들어가면 80%에서 90% 가까이 조정이 들어갔어요. 횡보 조정도 3년에서 5년 들어갔어요. 아니 기왕 매수할 거면 시장이 어려울 때 기다렸다가 관망했다가 사가지고 바닥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신고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못 사가지고 안 달릴 때 사가지고 3년 5년 고생하고 90% 가격 조정을 받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현명하게 백화점에서는 세일할 때만 물건 사시는 분들이 1+1 군만두 할 때만 군만두 매수를 했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은 1+1으로 매수 기회를 줄 때는 매수를 안 하시냐고.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현명하게 쇼핑하시는 분들이 주식장에서만큼은 더 주고 사냐 이거죠. 여러분들 합리적인 주식 쇼핑을 하십시오. 합리적인 소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돈 벌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더 문제가 주식을 알고 있는 분들, 특히 금융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 자꾸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명함 돌려야 되잖아요. 자기네 회사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봉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미 대박난 종목분들 가지고 개인들, 순진한 개인들한테 계속 꼬셔요. 마케팅해요. 부추겨요. 근데 과연 그들이 모를까요? 저는 알고도 그런 얘기 한다고 봐요.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이 자꾸 저점을 깨고 추세가 없고 3년에서 5년 동안 주가가 요지부동인 종목을 얘기해야 인기가 많겠습니까? 이미 대박난 종목군들 남들이 다 사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종목을 얘기해야 인기가 많겠습니까? 어떤 걸 얘기해야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고 자기 연봉이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금융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좀 많이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조심해야 돼요. 아니 우리 실생활에서도요. 누가 돈 벌어줄게 나한테 돈 맡겨 그러면 의심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의심 안 해요. 맞아 그거 사야 돼. 이런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군들이 주식들이 돈이 벌려지면 왜 증권회사 돈 맡긴 사람들은 돈 벌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까? 아니 왜 그런 사람들은 간접금융 상품들 매수해가지고 다 물먹었습니까? ELS, DLS 같은 파생화 관련된 상품군들, 은행 직원들이 증권사 직원들이 확정이자 줄게요. 특정 가격대 깨지만 아니면은 본전은 유지하고요.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자 받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ELS 박살나고 DLS 다 박살났습니까? 펀드에서 수익률이 우리 1년 평균 수익률이 3%예요. 5%예요. 우리는 30% 냈어요. 그 장기간 가입하신 분들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펀드를 제일 판매 잘하는 CEO가 한 명 있어요. 대표가 직접 나와가지고 펀드 파는 건데 처음 봤어요. 2015년도에 중소형주가 잘 나갈 때요. 그 펀드 1호가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억이 이제 최대 설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꽉 차니까요. 2호 펀드를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펀드. 또 한때 중국 주식 잘 나갔을 때 중국 펀드 만들어가지고 대박난 회장님 한 분 있죠. 사실상 1세대 슈퍼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외환위기 때 아주 대박나신 분. 그 덕분에 그 명성으로 펀드까지 팔아먹어가지고 그 중국 펀드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식들 종목들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제가 무작정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전도사예요. 왜냐? 돈을 계속 끌고 오게 하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시장 거래대금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분들이니까. 근데 엉뚱한 종목을 사가지고 자꾸 물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매직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종목분들 이런 역사 속에서 낮은 가격에서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요. 조정 때 마이너스 평가 금액에 마이너스 찍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심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미 대박난 종목군들은요. 거래대금이 많기 때문에 아직 온도가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을 잘 안 깨요 사실. 그래서 희망 고문으로 버티죠. 잘 안 빠지니까. 근데 바닥에서부터 출발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낮은 가격에 있는 종목군들은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폭이 넓어요. 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 드려볼게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대단지,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 어떤 게 더 거래대금이 많겠습니까? 어떤 게 더 거래량이 활발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러면 호가 변동폭도 2000세대의 대단지가 더 촘촘해요. 그죠? 근데 5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은요. 호가폭이 커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중소형주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인기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테마가 붙고 실적이 좀 가치평가가 좀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투기주 혹은 잡주들, 뭐 이런 것들은 매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인기주하고 비인기주 간의 가격 변동폭이 크고 적고 차이가요. 인기주냐 비인기주냐 차이가 커요. 그 기업의 실적하고 가치하고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변동성이 크면 안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안 좋은 주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고 펀드들이, 금융기관들이 아직 관심을 갖지 않은 주식일 가능성이 커요. 카카오도요. 지금은 인기주지만, 대박주지만 역별 구간에서는 비인기주에 대한 변동성이 컸어요. 왜? 카카오가 기업 분석이 안 좋아서? 성장성이 없어서? 아닙니다. 카카오 여러분들 2011년도 이후부터요. 언제나 성장주였어요. 지금도 성장주지만. 다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어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LG화학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별 구간에서 사람들이 안 살 때에는, 금융기관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에는 변동성이 컸어요. 근데 다들 관심 가지니까 주가가 들 빠져요. 온기가 남아있으니까.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지금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 후보군들 어디 있다고요? 코스피 200 내에서 50위권 맴돌고 있는 종목군들, 100위권 맴돌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소형주에서 많이 찾아봐야 돼요. 결국은 대박주들은요. 다 동전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군들 얼마서부터 시작했습니까? 1,000원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아차, 기아
얼마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10,000원 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동전서부터 1,000원짜리 10,000원 미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OCI도 얼마서부터 시작했는데요? 1,000원 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 때 1,000원 밑에서 이거 살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대박난 종목이 더 대박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아직 대박난 종목군들 중에서 1,000원대, 10,000원대에 멈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대박난 종목을 찾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많이 얻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기준을 한번 좀 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